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쌍방폭행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법원에 가서 무죄, 우리 의뢰인만 무죄를 받고 상대방은 이제 유죄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시비에 휘말릴 경우에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폭행이야 뭐 합의하면은 처벌 안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벌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벌금도 엄연한 형사처벌이고 전가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맞기만 했는데, 나는 정말 맞다가 한 대 그냥 반항한 것 뿐인데 내가 왜 전과자가 돼야 하냐 하면서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폭행 시비에 휘말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사건은 통상 쌍방폭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5대, 10대 계속 때려도 내가 거기에 반항해서 한 대만 때려도 나도 폭행을 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폭행을 할 경우에 나는 맞고만 있어야지 쌍방폭행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당방위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당방위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것도 형법에 규정이 있고 여러 판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보다는 쉽게 말해서 방어 목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 침해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해야 된다는 거죠. 판례 사안 중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자 거기에 반항해서 왜 그러냐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자 그 여러 명의 사람이 나를 구타했고,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넘어뜨린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판례 사안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방어 목적이나 최소 침해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대도 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쌍방폭행 사안에서 합의를 하면은 처벌이 안 되냐, 이게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처벌이 안 되는데 나는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황당할 수 있죠.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은 상대방은 상해 진단서를 냈고 나는 안 낸 경우입니다. 상해 진단서를 내면은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 불원 의사 합의가 되면은 처벌이 안 됩니다. 나는 상해 진단서를 안 냈기 때문에 상대방은 폭행죄입니다. 폭행죄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상해 진단서를 냈고 나는 상해죄로 입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합의가 되어도 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판례는 상해죄의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치료받지 않아도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는 상해가 아니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 이러면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고요. 일주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멍이 들었다, 동전 크기의 멍이 들었다, 이 정도는 상해가 아니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상해 진단서를 냈냐 안 냈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서는 일반적인 진단서가 있고 상해 진단서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진단서에는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나 병명 정도만 기재가 됩니다. 근데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기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되면 웬만하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는 쌍방폭행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쌍방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우선은 나중을 생각해서 일단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지 말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상해 진단서를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발급을 받으면 그 상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상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판례 중에는
상해를 당하고 3일 정도 후에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상해 진단서의 효력을 인정해서 상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을 당하면 최대한 빨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고 주변의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상해 진단서를 내버리면 상대방도 그 얘기를 어디선가 알게 되면 상대방도 상해 진단서를 같이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같이 이제 합의를 해도 둘 다 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초반에는 상대방이랑 얘기를 잘 해가지고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근데 상대방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원칙적으로 상해 진단서를 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쌍방폭행은 무죄는 절대 안 되는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쌍방폭행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법원에 가서 무죄, 우리 의뢰인만 무죄를 받고 상대방은 이제 유죄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도 내고 일관되게 자기가 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상해 진단서 제출만으로는 그 상해 진단서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상해라고 입증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CCTV나 핸드폰 동영상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쌍방폭행이 아니라 우리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안타깝지만 한 대도 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서로 치고받고 됐다 그러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대방과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 무죄 주장을 해야 될 사건이다 그러면은 혼자서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거나 해서 이 사건이 쌍방폭행 무죄의 가능성이 있을까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